고양신문은 우리가 뽑은 우리 동네 일꾼 고양시 의원들의 활약상을 가능하면 좀 많이 보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의원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지? 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산도 정하고 조례도 제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네 시의원이 다음에 또 뽑아줄만 한가 이거 판단하시려면 평소에 일 잘하는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이달 초에 열린 고양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의 주요 내용 정리해드립니다. 자, 이번 임시회에서는 모두 13명의 시의원들이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1명이 초선 의원이에요. 의욕적으로 의정 편을 치는 모습이 좀 보기에 좋았습니다. 고덕희 의원이 이야기한 식사체육공원 조속한 개방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식사동 복합체육시설이라는 이름인데 2,700평 규모의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수영장, 볼링장, 실외 테니스장 이런 거를 이렇게 조성하는 건데 예산도 한 250억 정도 들였고 근데 작년에 건물은 다 졌는데 아직까지도 유치권 상태, 그러니까 시민들은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공사대금 약 45억 원이 시공업체 지급이 안 됐기 때문이다. 식사동 주민들에게는 지금 엄청난 이슈입니다. 왜 그러면 이거를 돈을 못 냈느냐? 식사도시개발조합이 돈이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초등학교와 유치원 부지를 교육청에 매각을 해서 매각한 대금으로 건물 비용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이게 이제 2014년부터 세웠던 계획이에요. 근데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인근의 초등학교 학생 수가 감소하고 그래서 그때는 요거를 살려고 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부지를 살 수가 없다. 못 산다. 그러니까는 이제 돈을 마련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자 이제 캠코에서는 식사동 학교 부지 그리고 체육공원 부지 요걸 가압류 설정하고 환지 청산금 지급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식사도시개발조합은 초등학교 유치원 부지를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좀 매매할 수 있게 고양시가 좀 용도 변경을 해달라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고양시는 어떤 입장이냐? 이게 지금 환지 처분, 그 다음에 청산금 업무 처리 과정 이런 게 모든 게 문제가 있으니까 깔끔하게 좀 정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돈 마련해서 건물을 기부채나 받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초등학교와 유치원 부지의 용도 변경을 그 다음에 고려해 보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 지금 이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 시설은 점점 낙후되고 주민들의 불만은 쌓여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고덕희 의원은 고양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뭔가 특단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강력히 촉구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백석동 김미경 의원의 이제 5분 발언인데요. 백석동에 보면은 거기 호수로에 아주 거대한 규모의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로를 건너가는 육교인데 야 정말 모양도 특이하고 어떻게 저렇게 큰 규모로 지었지? 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 2012년 그러니까 벌써 10년도 더 된 그런 육교인데요. 이 안에는 엘리베이터, 전망대, 자전거 보관대, 화장실, 창고 이런 시설들이 세팅이 됐었어요. 근데 이게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원래는 여기가 이제 경기도의 그 그린웨이, 이게 이제 자전거 도로 정책인데 그 호수공원에서부터 그 상암동까지 그린웨이라는 자전거 도로를 내는데 이 중간에 이 육교가 하나의 거점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린웨이 정책이 흐지부지 무산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육교가 용도를 상실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시설들이 지금 다 낙후되고 청소년들이 그 안에서 뭔가 좀 우범지대화되는 이런 우려도 있다라고 김미경 의원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우리 동네의 자랑스러운 문화공간, 휴식공간으로 좀 리모델링을 하자. 그래서 자전거 카페나 아니면 자전거 수리센터, 또 평화누리 자전거길을 이용하는 라이더들에게 어떤 쉼터 리모델링하면 어떠냐라는 그런 대안을 제시를 했고요. 육교 아래에 그 폐 자전거 수리센터도 있거든요. 이것도 좀 더 활성화해서 많은 주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김민숙 의원입니다. 고양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그 시의원인데요. 벽제천에 있는 유휴부지에 주차장을 만들자 제안을 했습니다. 고양동에는 주차 문제가 좀 심각하다 그래요. 그래서 벽제천 둔치를 활용한 주차장도 있는데 비가 오면은 거기 차를 못 대기 때문에 주차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최근에는 고양동에 녹빛 도서관이라고 좋은 도서관이 새로 개방을 했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 주차 공간이 협소해서 주변의 주차 여건이 더 나빠지고 있다. 벽제천 옆에 위치한 약
800여 평 정도의 국어부지, 국공유지 공공사업 활용으로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하면 여기다가 주차 공간을 좀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게 도서관이랑도 가까워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좀 제시를 한 겁니다. 고양시가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역민원 마지막으로 이번에도 고양동입니다. 고양동의 문재호 의원인데요. 의용소방대원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의용소방대원들은 기존의 소방관들을 도와서 또 화재 진압이라든지 재난방지라든지 이런 역할들을 하는 아주 중요한 분들인데, 특히 이 관산동 고양동 지역에는 소방대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별도의 사무실 하나 없기 때문에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여기가 의용소방대가 한 30명 정도가 확충이 돼야 되는데 워낙 사무실도 없고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한 17명밖에 대원을 모집하지 못하고 있다. 규모가 큰 게 아니라 좀 조그맣더라도 의용소방대원들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무 공간을 시에서 제공을 해줘서 이분들이 좀 더 의욕적으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천승하 의원, 고양시의회 최연소 의원이죠. 특별교통수단 1시간 기다려야 탄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장애인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택시가 와서 이제 타는 건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게 평균 대기 시간이 42분, 출퇴근 시간에는 보통 52분 정도 기다려야 겨우 택시가 온다라는 거예요. 원인은 뭐냐? 뭐 우리가 예상한 대로 차량 대수도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운전원이 부족하다. 몇 대가 봤더니요, 78대가 있는데 고양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장애인 숫자가 상당히 많은 그런 도시입니다. 총 13,400여 명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이렇게 등록이 돼 있거든요. 성남이나 또 수원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많은 그런 숫자인데요. 콜택시 늘리고 운전원 더 채용하고, 그 다음에 임차 택시라는 제도 이것도 좀 활용하는 등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위해 고양시가 좀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최규진 의원의 5분 발언 제목은 준공영 어린이집 폐지라니요, 고양시 보육정책은 내리막길입니까? 입니다. 준공영 어린이집, 자, 요거는 민간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이 그 교육 격차가 좀 이렇게 많아서 보육의 질을 좀 높여보자 라는 취지로 2020년 하반기부터 고양시가 시행을 했거든요. 작년에 선정된 그 어린이집들이 이제 유효기간이 끝나는 2024년 2월이면은 고양시에서는 더 이상 준공영 어린이집 요거 운영을 안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준공영 어린이집에 선정되기 위해서 정말 다들 노력하고 이런 제도에서 긍정적인 면이 많은데, 고양시가 이걸 일방적으로 멈추려고 한다. 이거는 정말 시대에 역행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의 질을 위해 고양시는 준공영 어린이집 제도를 무조건적으로 확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정민경 의원은 보호받지 못하는 자유로 청소노동자의 현실을 짚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뉴스 택배로 한번 이렇게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죠. 고양시의 경우만 유독 청소 업무를 민간 용역업체에게 위탁을 해서 안전 문제가 되고 있죠. 작업 차량과 작업 보호 차량 이렇게 두 대가 좀 배치가 돼야 되는데 작업 보호 차량 없이 작업을 하는 것, 요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고요. 2015년에 자유로에서 노동자 사망 사건이 있었고, 안전 매뉴얼을 민간 업체가 아니라 고양시가 계획하고 그걸 좀 철저하게 수립을 해야 된다. 도로 주행 속도에 맞는 충격 흡수 장치가 부착된 작업 보호 차량을 반드시 배치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도로를 이용하는 우리 고양 시민 모두의 안전 문제가 직결된다라는 것이 정민경 의원의 주장입니다. 공소자 의원은 시민의 건강과 활력을 지키기 위해서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처우 개선이 꼭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고양시에 몇 명이 있나 이렇게 짚어봤더니 지금 12명이 있습니다. 계약직은 고양시는 한 명도 없어요. 생활체육 지도자와 일반직을 합쳐야 겨우 24명. 근데 성남시랑 비교해보니까 성남시는 계약직이랑 이렇게 다 합치면은 무려 70명이 넘는, 처우도 좀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최저임금은 한 2배 정도 올랐는데 기본급은 20%밖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지금 현재 처우가 무척 열악하다. 그래서 고양시는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현 실태를 점검하고 처우 개선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희섭 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인데요. 자, 킨텍스 현장 민원실 위치는 원마운트에 자리하고 있었고요. 장항 1동, 그 다음에 대화동, 성포동의 행정복지센터 업무를 분산해서 이곳에서 보겠다라고 해서 현장 민원실이라는 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접근성이 좋은 곳에 여기 와서 행정을 봐라 민원인들이
이제 그런 의도로 만든 거예요. 공무원도 6명이나 거기가 배치돼서 운영을 했는데 현장 민원센터가 설치된 지 1년 만에 폐쇄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한 30% 정도밖에 민원인들이 찾아오지 않고 행정을 볼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너무 제한이 많았던 거예요. 미리 좀 수요조사나 이런 거를 잘 해서 손실이 있는 이런 행정을 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의혹을 제기한 의원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몽렬 의원인데요. 요진 특혜의 시작과 끝은 누구입니까? 라는 내용의 5분 발언을 했는데요. 요진이 사업허가가 날 당시에 이제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있었던 그동안 시장과의 연계, 이제 이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추가 취재를 좀 해봐서 요거는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제안을 한 의원들도 있습니다. 먼저 박현우 의원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하자. 2월 달에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시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명기를 해놨어요. 기관장을 선임한다거나 할 때 그분이 과연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시의회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투명하게 검증을 해보자. 조례를 잘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 시의원들께서도 조례 만드는 일에 힘을 모아보자,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노인 계층이 디지털 생활에 좀 많이 소외된다라는 의견을 김수진 의원이 제시를 했습니다. 모바일 뱅킹도 하고 키오스크도 활용하고 온라인으로 뭐 예약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어르신들은 너무나 불편하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지 않느냐. 근처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동 이용 시설을 디지털 교육장으로 활용해서 어르신들의 디지털 역량 교육, 요거를 좀 고양시가 필수적으로 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고분미 의원은 그 문화복지위원장이죠. 해외 연수도 이제 갔다 오고 그랬는데 본인의 경험을 담아서 고향만의 문화 축제를 만들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고향에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유산인 서호릉, 서삼릉 등이 있고 동양왕릉도 있잖아요. 후속적이면서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수준 있는 그런 문화 축제를 고양시가 좀 기획해보자.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생을 재조명해서 장례 문화를 활성화하고 고양시의 고유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는 축제를 만들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13명 고양시 의원들의 5분 발언들을 빠르게 스케치를 해봤는데요. 너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좀 깊이 있게 내용을 전달해 드리지 못하고 주요 내용만 이렇게 스케치를 해드렸습니다. 고양신문에서도 기사를 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고요. 또 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이 회의록에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그런 5분 발언 내용 있으시면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